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를 했죠.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밀렸는데 이미 인상이 예상됐던 만큼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갈수록 하락폭을 조금 더 넓혀갔는데요. 전거래일보다 0.47%가량 내린 2,99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지수 조기 편입에 성공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등락을 오고 가다가 0.44%가량 하락한 1,015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방송 서비스가 5%대로 밀렸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가 좀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2천억 원가량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900억 원, 기관이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은 종일 매도했습니다. 800억 원가량 덜어낸 반면 개인은 680억 원, 그리고 기관은 39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오늘은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펼치긴 했지만 이달 들어서 올해 중에 가장 많은 자금이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었죠. 외국인의 유입만큼이나 국내 시장도 3,000포인트를 시원하게 다시금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급등스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스타입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9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외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달리는 말처럼 급등하는 종목들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향성을 못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딱 1시간만 집중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동안 열심히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지만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방송 끝나고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알찬 이야기 저희가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입니다.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에 역대 최대의 매수가 물렸다고 하는데 이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좀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는 헤럴드 경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권 매입이 올해에도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외화증권 보관 잔액은 121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 종목은 4억 달러를 기록한 테슬라였는데요.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버스 상품으로 수급이 몰릴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 전거래일까지 2조 6,530억 원어치를 매도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상승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달 들어 가장 매도한 종목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SK하이닉스인데 오늘은 6거래일 만에 담아냈지만 주가는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관심, 과연 국내 증시에는 타격이 있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는요. 독일 업체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는다는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오는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죠. 이로 인해서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왕성차 업체들까지 잇따라 이 폐배터리 시장에 참전을 하는 건데요. 독일 업체 다임러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독일 쿠펜하임이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고요.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배터리 주재료의 일정 부분을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친환경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너럴 모터스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기술 개발에 힘을 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과연 폐배터리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분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별별 이슈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KBS의 기사입니다. 오늘도 4천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신규 확진자인데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61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는데요. 사망자는 하루 사이 3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를 기록했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를 넘어섰고 경기와 인천 모두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아침에 수도권 의료 대응 여력에 거의 소진됐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진단키트주는 수단매를 보이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오늘 8%대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5만 원 그 이상에서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세 가지 별별 이슈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주제 정리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11월입니다. 그런데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분들은 좀 조정장에 지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감정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재미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작년과는 많이 다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시장에 맞춤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이제 7월부터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은 계좌에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러한 이제 하락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힘드신 시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급락하는 이제 시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 많죠.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라든지. 하지만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이 왜 빠지나 이유를 좀 보면 우리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편이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누적 실적 코스피 상장사 기준으로 88%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65% 증가한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시가 빠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투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빠지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플러스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내년에도 이러한 실적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증시 약세가 지속적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 그죠? 지난 9월 달부터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까지 지금 시장이 양갈래로 나뉘어주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태용로직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향후 몇 년 미래를 내다보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딱 메시지를 던집니다. 동참할 것입니까? 아니면 소외되실 겁니까? 동참하자니 가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소외하자니 정말 실적주들 다 빠지고 말도 안 되는 테마주들만 올라가고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통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시장 속에 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공통점이다. 제가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와줬었던 특징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에코캡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증시가 5개월 동안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240%라는 큰 급등세가 나와줬었죠. 마찬가지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에코캡이란 동일한 이슈로 무려 130%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바로 미국에 있는 대기업이죠. 이 리비안과 협력이고 리비안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대기업 관련주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이죠. 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LFP 쪽으로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니까 테슬라 쪽에다가 이제 협력업체죠. KC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 종목도 급등세가 나와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 상승 초, 그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승폭을 이어와서 무려 450% 이상대 상승률이 나와줬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글로벌 대기업, 리비안, 테슬라. 즉 이러한 공통점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신다라고 했을 때 투자 포인트를 조금 얻어가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넷플릭스 쪽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넷플릭스 관련주 뭐가 있죠, 여러분들?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한가, 점상, 연상까지 가는 흐름. 그죠? 단기간에 주가가 270% 상승한 흐름. 넷플릭스 관련주, 즉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 관계 또는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5개월 동안 빠지더라도 수급이 몰려가지고 이런 단기간의 급등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짝만 하더라도 위제트 있죠. 위제트 같은 경우에도 강세가 어느 정도 나와줬고 비덴트, 그죠?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 왜 이러한 급등세가 나와줬느냐? 바로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즉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 대금이 돌게 됐을 때 지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수혜죠. 즉 이런 식으로 이 기업 단순히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이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들만 지금 시장에서 급등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통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지금 3가지 이슈를 통해서 공통점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찝어드릴 건데 이 공통점 조금 공감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속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도 폐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도 이미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먹거리 사업이거든요. 좀 더 그런 성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성장성이 거예요?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공통점을 조금 파고 들어갔을 때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공통점이 있느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강세가 나왔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기적으로 NFT와 그리고 메타버스 이슈가 같이 껴주면서 단기간에 무려 40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덱스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화려하게 올라갔죠. 굉장히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200%, 300%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흐름 나와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 다날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줬죠. 마찬가지로 NFT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답은 우리 경험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저는 시장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메타버스가 미래에 흥할 산업이다. 근데 시장 규모가 작거나 성장성이 떨어지면 이 주가 상승하는 데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이나라고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2021년이죠. 근데 2024년에 300조 원의 규모가 커진다? 그럼 관련주들은 저는 급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돼서 거래소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합친 것보다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큰 규모가 있는 미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방금 보셨던 다날, 위메이드처럼 급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에
시장 규모가 무려 600조 원이에요. 2050년도에 600조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에 메타버스가 300조 원인데 폐배터리는 2050년도에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확인이 됐고 전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이슈가 나와주면서 영화테크 그리고 MPC라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 움직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종목들 MPC, 영화테크 반등하기 때문에 꼭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보실 때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가 17만 대입니다. 근데 2025년도 그죠? 2025년도에는 300만 대라고 해요. 지금 17만 대인데 2025년 즉 4년 뒤에 전기차가 300만 대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중고차에서 폐배터리를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어떠한 이제 자원 그리고 뭐 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 특징점으로 K카라는 종목이 연일 굉장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8만 5천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6,050원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낸 목표가가 무려 8만 5천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목표가를 책정할 수 있었느냐? 시장 규모 때문이죠. 자, 말씀드릴게요. 한국 중고차 시장이 2030년도에 48조 원 규모로 성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전기차 올해 17만 대인데 2025년도에 300만 대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때문에 K카 오늘 급등했죠. 그럼 그때 가면은 폐배터리가 넘쳐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폐차시킬 수도 없고 거기서 뽑아낼 건 뽑아내야 되겠죠. 즉 폐배터리 산업은 성장 궤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 시장 규모가 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시장 규모가 갑작스럽게 커진 종목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KG ETS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게 되고 의료 폐기물 쪽, 그죠? 성장 쪽이 굉장히 크다, 그죠? 딱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바닥권에서 무려 560%, 그죠? 미래 먹거리 산업, 그죠? 어떻게 됐으면 560%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태용로직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필수 인프라입니다. 자, 배에다가 화물을 실어주려면은 실어주는 기업들이 필요하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0%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들, 시장 규모가 커지는 자, OTT 최근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오디오 셋톱박스를 만드는 기업이고 제가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단기간에 200% 갔고 최근에도 올라갔죠. 시장 규모 큰 산업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시장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위중증 환자 역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이 또한 이제 저희가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지금 병상 부족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길었던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됐죠. 근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련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대한항공이라든지 노란풍선이라든지 즉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 확진자 증가 때문에 병상 부족 이슈 때문에 여행주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 확진자를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방어해 줄 수 있는 이 필수 인프라 관련주들은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삶에 없었던 산업들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바로 필수 인프라라는 공통점으로 우리가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돼서 회사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재택근무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재택근무를 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망도 구축돼야 되고요. 그다음 회사도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고요. 즉,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는 한 종목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줬었죠.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을 보시면 월봉상 흐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2020년도 1, 2, 3월 달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터졌던 상태였었죠. 자,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이 종목 무려 700%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깔려야 되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경우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알서포트 재택근무 관련주로서 700% 상승세가 나와줬었다. 자, 오늘도 조금 꿈틀거렸던 종목이죠. 시젠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코로나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진단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출도 나오고요. 우리가 뭐 온도계로 코로나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때문에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차트상 월봉상 흐름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무려 979%, 즉 1000%의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왜? 필수 인프라라는 공통점이 묶여있기 때문에 종목의 급등세가 나왔고, 자, 대왕과학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왕과학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화이자, 모더나에서 백신 나왔었을 때 어땠죠? 콜드체인, 즉 영하 60도에서 백신을 보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프라가 갖춰줘야 되겠죠? 대왕과학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무려 4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에 GH 신소재 병상 부족 이슈로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병상에서 지금 치료 못한다고 지금 난리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도 이 종목 400% 다이렉트로. 왜? 필수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공통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종목들이 크게 급등했었던 게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인프라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했는데 위드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방어해줄 수 있는 필수 인프라 관련주 무조건 700%, 800%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위드 코로나 필수 인프라 관련주 대장주 제가 이 방송에서 공개하기보다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할 이 무료 방송에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궁금하시다, 이 공통점에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무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수 인프라 관련주 그 중에서도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한 종목 한 종목을 오늘도 선별해 오셨다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해 주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들 사진 아래에 지금 독사진이 딱 보이실 거예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료 공개 방송에도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또 5가지 종목들을 준비해봤는데 한 종목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증시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편입이 확정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한국거래소가 12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결과 신규 특례 요건을 충족한 카카오페이의 편입이 결정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장까지 탄력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8%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1만 6,500원의 종가를 체결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당일 이후에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데 성공했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28조대로 불어나면서 단숨에 13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글로벌 칩 수급난 완화 기대감에 최근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제주반도체. 내년 상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이
예상보다 덜 심하게 바닥을 치고 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서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급등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기대감, 오늘도 주가가 좀 끔틀거렸습니다. 오후장이 장중 고점 부근이었는데 3%대 4% 가까운 상승폭 유지하면서 마감했고요. 6,4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 증권사들은 내년 패키징 기판 산업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시세가 분출됐고요.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도 15%가량 급등하면서 24,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상화폐와 NFT 시장 기대감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비덴트.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단일 최대 주주도 최근엔 관계사 버킷 스튜디오 등과 함께 초록백 미디어와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8% 급등한 31만 400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고요. 종가 역시나 3만 원 선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관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엔투스 성진입니다. 첨단 소재 필터 전문 기업인데요. 자사주 소각 그리고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약 86억 원가량을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했고 여기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200%의 무상증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장대 한번 그리면서 상한가 안착했고 종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를 이야기 나눠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카카오페이인데요. 오늘 단연코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웠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오히려 카카오페이 보면서 네. 그래도 아직 시장에 희망이 있구나 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좀 우려감이 코스피 맞아요. 200 지수의 편입이 불투명하다. 이게 약간 좀 우려스러움이었는데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됐죠.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된다. 편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공매도가 시작된다. 그죠? 이제 악재 해소됐기 때문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편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9일쯤에 좀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만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패시브 자금을 조금 추정하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호재성 자금들이라든지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지만 시장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굉장히 투심이 좀 약화될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큰 종목이 27%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일정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9일쯤에 또 보호예수 물량이 한 달짜리가 또 풀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9일 정도 일정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비덴트입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NFT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네. 업비트 쪽에서 NFT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막을 했죠.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규모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상화폐 NFT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이제 미술품 거래에서 좀 독특한 개별성을 좀 주기 위해서 NFT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부터 유행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투자 자산의 형태가 주식시장에서 다른 위험 자산 쪽도 조금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시장 규모가 좀 큽니다. NFT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가상 코인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합친 만큼의 이제 시장 규모 나와준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셔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조금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빗썸의 지분을 좀 많이 들고 있죠. 빗썸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
200% 정도 단기 상승 나와줬기 때문에 신규 진입 말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추세 한번 지켜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FT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규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내일장 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볼까요?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시세가 나오면 좀 크게 분출하는 종목이라서 그렇죠. 관심을 좀 두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제주 반도체가 아니라 네. 다 삼성전자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삼성전자 오늘 조금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빠졌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반도체 이슈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반등을 하더니만 오늘 장에서는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움직였던 FSFA 반도체라는 종목도 오늘 장에서 3거래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좋아서 양봉인가? 이 밸류 자체가 조금 빠지는데 왜 제주 반도체만 양봉이지? 전 오히려 제주 반도체가 양봉이라서 반도체 쪽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오늘 반도체 섹터가 좋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게 그리고 사상 최고가까지 찍어주는 흐름인데 지금 분봉으로 보셨을 때 전일 흐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강한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반등이 나와줬죠.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어야 될 흐름이 맞았는데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주 반도체만큼은 굳건하게 오늘 빨간 색깔 양봉이 하나 들어와 줬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작고 테마로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면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최근에 이제 완성차 쪽에서 리비안이나 루시드 모터스가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이 몰리면서 그 종목들 올라간 건데 우리나라 얼마나 생산 잘하는 현대차라는 완성차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오늘 양봉이 들어왔다는 걸 보도 미래에 이제 현대차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방금 전에 전략 조금 디테일하게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약주 탑 10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10위권부터 2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했는데 먼저 10위는요. 코에베션이었습니다. 26%, 27%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10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에스트랩이 같은 경우에는 보름 만에 31%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DPC 지금 보고 계시죠? 33%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트루인 같은 경우에 32%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RT캐스트는 6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30%대 아니고요. 네, 42%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탑5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10월 20일 공약주인 알로이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장대 양봉을 그리며 44%의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NHN 벅스 이번 달 공약주였죠. 45%. 이번 달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45%에 가까운 상승률을 저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제는 60%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뉴 2만 원 선 넘어가면서 61%의 상승률 달성해줬고요. 캠트로스 100%가 넘는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신원 종합계열 지금 1위를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13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네요. 네,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에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좀 쫑긋하고 계시면요. 앞으로 상승할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점검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이번 달 공약주였고 가장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 목요일 공약주입니다. 26,300원을 터치하면서 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또 전략이 어떻게 변경이 됐을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딱 매수 적정기라고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오히려 시장이 빠져주면서 가격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61선 조금 지지해 주면서 빠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밀리더라도 이제 20선에서 반등 좀 빠르게 나와줄 것 같은데 아주 의아스러우실 겁니다. KH바텍 근데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 실적 매매, 모멘텀 매매 하시는 분들, 그죠?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시는 분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내년에도 과연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이 올해와 같은 실적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4분기에도 이번과 같은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드는 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바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실적 양호가 또 예상이 되는 기업이고요.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이 개발하다 포기를 했고 삼성전자가 또 압도적이기 때문에 힌지를 공급하는 KH바텍 눈여겨보셔도 되겠다 말씀드리고 목표가 전고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전고점을 유지하겠다라면서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N 벅스인데요. 이번 달 공약주였죠. 14,850원 찍으면서 45.59%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세를 한번 뿜으면서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이 종목 이제 또 종목 굉장히 설레이시는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사실 NHBok스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시는 빠지는데 너무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NHBok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NHBok스 가지고 뭐 자랑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달리는 말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소외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은 매일 가는 종목들만 가진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특정 이동평균선을 타면서 슈팅이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자,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21선 초입에서 강한 슈팅 한번 나와줬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 21선 타고 가다가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NHN벅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종목들, 미래지향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마찬가지죠.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면서 5일선 지지했을 때 강한 반등 한번 나와줬고요. 이전에도 강한 반등 나와주고 즉 가는 종목만 매일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메타버스든 NFT든 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NHN벅스 같은 경우에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아직 20선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선에 눌리면 한번 신규 진입 노려봐도 되겠죠. 짧게 손절가 만원 마운트 피겨로 딱 잡고 대응하면은 손절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가면서 아직 추세가 안 깨진 지금 유행하는 섹터의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수익률 나와줄 것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이 차트와 비슷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뉴인데요. 뉴 같은 경우에는 10월 6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주시면서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60%가 넘는 상승률을 저에게 안겨줬던 종목인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다시금 좀 상승할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솔솔 풍기는 또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약간 일정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아까 이제 카카오페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종목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는 게 일정적으로 잡혀져 있었고요. 그 시장 규모도 우리가 공통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일정을 눈여겨보고 공통점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구간이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라인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넷플릭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고요. 디즈니 관련된 경우에는 일정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자,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상한가, 연상, 3연상 빠르게 가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NH 엠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상승 파동이 나와줬지만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NH 엠버스 같은 경우 여기서도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 심한 종목들, 쇼박스도 마찬가지였죠. 쇼박스도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널뛰기 하면서 여기서 분명 손절 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종목이 결과론적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힘들게 매매할 게 아니라 일정이나 우리가 공통점을 생각해서 여유롭게 그냥 선침해 놓으면 충분히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40% 종목 잡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일정 앞으로도 많습니다. 올해 끝나고 나서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년에도 일정이 있고 달력이 나옵니다. 그 달력 잘 보시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공통점 딱 체크하셔가지고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은 계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확실한 종목 중에 공통점을 찾아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 9월 24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19,900원 터치하면서 131%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공통점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대선 주자는 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공급이라는 정책은 이 두 후보가 동시에 이제 말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통점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정책주를 보셔야죠. 자, 신원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렸을 당시 이제 모 정치인의 이제 인맥주로 엮였다가 당연히 종합개발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이고요. 충분히 인맥주로서 그리고 정책주로서 수급받아 주면서 어떻게 됐느냐 추천드리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움직여주면서 100% 넘는 상승폭이 나와줬다. 이 역시 공통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해운제군 5개년이라는 정책 펼치면서 HM이라는 종목이 월봉상 흐름 보셨을 때 올해만 무려 300%. 그죠? 올해만 본 겁니다. 작년이랑 이어서 봤을 때 2020년도 저점 대비해서는 1000% 올라갔어요. 즉 정책주는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간다는 공통점 우리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 본다라고 했을 때 월봉상 흐름 보면은 굉장히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탈원전 폐지 정책 기대감이었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내년에 바뀌는 시기에서 두 후보의 공통 정책 다 눈여겨봐야 되고요. 신원종합개발이 바로 그러한 투자 포인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일정이 또 들어있죠. 내년 3월 대선이라는 또 일정도 있고요. 공통점도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신원종합개발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오늘 공통점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공통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예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공통점들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환경이 바뀌었죠. 필수 인프라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압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콜드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인프라가 깔려줘야만 했었고 주식시장에서 800%, 700%, 400%
급등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작했죠. 여행주들은 안 움직이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너도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포 심리를 조금 잠재워줄 수 있는 필수 인프라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러한 급등세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 없이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딱 한 종목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대시세 해당되는 필수 인프라 종목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하는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저희 함께할 수가 있는데 QR코드 스캔하셔도 좋고요. 지금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1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서 공통점이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또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중간점검 AS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요즘에 또 핫한 또 자율주행 핫한 섹터이기 관련주를. 때문에 단기 변동성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는 종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모트렉스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서 시장 규모가 큰 이 산업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무려 37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글로벌 대기업 협력 업체들 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존, 테슬라, 지금 현대차, 구글, 자율주행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혈안이 돼서 개발하고 있죠. 즉 글로벌 협력 모멘텀도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슈도 나와줬습니다.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했다라고 해요. 충분히 테마로서 단기적으로 파동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거래대금 들어왔을 다음에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거래량 전혀 빠지지 않고 거래량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충분히 저점 올려주는 지금 급등 직전의 엠파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빠지면서 만약에 횡보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이 힘없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좀 늘어나 주면서 그죠? 저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들의 동일한 흐름이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라닉스라든지 라닉스도 자율주행 테마죠. 자율주행 자리가 괜찮습니다. 인포뱅크 오늘 장에서 움직였죠. 인포뱅크도 자율주행 테마인데 오늘 자리가 괜찮아요. 그럼 뭐냐면 테마 전체적으로 자리가 괜찮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급등세 한번 나와줄 수 있겠다. 근데 모트렉스가 어제 장에서 지금 동시효과에서 상한가까지 한번 험매수가 한번 걸렸었던 종목인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자율주행하면 모트렉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트렉스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750원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황금별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5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황금별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이제 또 안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쵸. 네. 저는 이제 방송 처음 나왔을 때도 수익을 드렸고요. 맞아요. 저번 주에도 수익을 드렸고 저번 달에도 수익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고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또다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건데 제가 저번 달도 수익 드렸고 첫날에도 수익 드리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큰 시세가 예상이 되는 제가 오늘 공통점 많이 말씀드렸죠. 지금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확진자 늘어나는 게 정말 큰 이슈입니다. 그럼 우리 위드 코로나 안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수 인프라 관련주 바로 방송에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여러분들 반드시 참여하셔서 큰 수익 받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주시고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또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금요일인데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희 저녁 10시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